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제 교류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잠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자, 바로 이제 이런 문제를 지난번에 풀었죠. 저항, 솔레노이드,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스위치를 달아가지고 자, 이 문제를 지난번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풀 때는 이 축전기에는 이미 전화가 들어가 있는 거죠. Q라는 전화가 왼쪽에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T가 제로일 때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스위치를 닫고 난 뒤에 T가 0보다 클 때 회로를 그리면은 이때는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스위치를 닫힌 상태에서 이때 이제 전류의 방향을 요쪽으로 이렇게 잡았죠. 이걸 I라고 그러고, 요 이제 전하는 원래 라지 Q만큼 있었는데 이제 흘러가니까 줄어듭니다. 그래서 스몰 Q로 바꿨죠. 그래서 Q하고 I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걸 이제 회로 방정식으로 풀었는데, 자, 요때 중요한 게 이제 이 관계식이 이제 처음 등장하죠. I하고 Q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거는 Q가 줄어들 때 I가 양수이기 때문에 Q 도트가 네거티브일 때 I가 포지티브 되려면 마이너스가 필요하죠. 그러고는 회로 방정식이 필요하죠. 이거는 관계식 I와 Q 관계식이고요. 이 관계식은 요 Q의 위치하고 전류의 방향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부호가 경우에 따라서는 플러스 될 때도 있는데요. 이제 I를 만약에 거꾸로 했다면은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지금 요 현재 요렇게 그린 요 상태에서는 이제 이 식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로 방정식이 필요하죠. 회로 방정식은 지난번에 이미 썼으니까 그 회로 방정식이 지난번에 제가 요렇게 돌렸죠. 요렇게 한 바퀴 돌렸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요소를 지날 때마다 이제 이 전이차를 갖다가 계산해 준 거죠. 첫 번째는 IR, 두 번째는 더하기 LTTDI, 그 다음 세 번째는 더하기 마이너스 C분의 Q는 0이다. 이제 여기 바로 회로 방정식이죠. 그래서 요 두 식을 풀었습니다. 요 두 식이 이제 미분 방정식인데, 이걸 풀어가지고 이제 I를 소거하고 Q에 대한 식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풀어서 이제 초기 조건이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Q에 대한 초기 조건 두 개 필요하죠. Q에 T가 0일 때는 라지 Q였고, 그 다음 I는 마이너스 Q 덫인데 요것이 T가 0일 때는 제로였다는 요 이제 두 초기 조건 이용해 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 추가적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지난번에 이제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직류 회로에 만약에 여기 전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원이 없죠. 배터리가 없죠. 배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로를 탁 닫는 순간에 전류가 0에서 출발해가지고 흐르기 시작한다 그랬죠. 흐르다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 기억납니까? 요 Q의 그래프를 그리니까 T가 제로일 때는 라지 Q였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오실레이트 하면서 점점 0으로 수렴해 가지고 0이 됐죠. 그래서 Q의 값이 T가 0일 때는 라지 Q였는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이제 0으로 갑니다. 0. 그래서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닫아가지고 놔두면은 궁극적으로는 요 축전기에 있는 전하가 다 소모대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가 어떻게 됩니까? 일부는 저항을 통해서 없어지고 일부는 이제 L에 축적이 되는데 축적되는 양도 자꾸 줄어들죠. 결과적으로 다 이제 저항을 통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물리적인 그런 스토리가 여기 있다는 거를 이제 일단 한번 더 강조하고요. 자, 그다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V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V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뭐 이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제가 소개를 할게요. 자, 똑같이 요 이제 스위치도 이렇게 달았는데 여기에다가 배터리를 하나 더 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를 요렇게 하나 달까요? 그러고 스위치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죠. 요 V라는 이제 볼테이지가 등장했죠. R 그 다음에 요거는 L, C 값은 그대로 주고요. 스위치는 그대로인데 다만 여기 추가됐죠. 요런 게 추가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추가되면요. V가 추가되면 이제 회로 방정식이 좀 바뀌죠. 그래서 T가 이제 0보다 커가지고 스위치를 닫았다 가정합시다. T가 0보다 커가지고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스몰 Q로 바꿔주고 뭐 전류는 그냥 그대로 이쪽 방향으로 씁시다. 이 전류 방향을 바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주면은 요 전류하고 Q의 관계 I와 Q 관계식은 요 왼쪽에 요 그림하고 똑같죠. 요 그림하고 두 개 비교하면은 요 V만 삽입됐지 I와 Q의 관계식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I는 마이너스 Q 도트란 요 식은 그대로 써먹으면 됩니다. 다만 이제 회로 방정식에 이제 V가 추가됐죠. V가 추가된 거를 이제 감안해 가지고 여기처럼 요렇게 한 바퀴 돌리는데 자, 처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R 요소 통과할 때, 그 다음에 L 통과할 때, C 통과할 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IR 더하기 L DT DI 더하기 마이너스 C분의 Q는 그대로인데 그 다음 돌아와 가지고 스위치는 닫혔고요. V를 통과할 때 플러스 V가 하나 더 추가되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하나 추가됩니다. 그래서 회로 방정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하고 차이점이 이 두 번째 회로 방정식에 이 V가 하나 추가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초기 조건은 뭐 그대로 두면 되겠죠. 초기 조건은 요 Q가 T 이꼬르 제로일 때 이거는 라지 Q로 그대로 둡시다. 이제 요 T 이꼬르 제로일 때는 T 이꼬르 0일 때 라지 Q였습니다. 요 Q 값이. 근데 스위치를 닫고 난 뒤에는 스몰 Q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전류는요. 스위치를 닫는다고 해서 갑자기 바뀔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전류는 여전히 전류는 I는 마이너스 Q 돛인데 이것도 여전히 0으로 둡니다. 초기 조건 똑같아요. 다만 이제 회로 방정식에 V가 추가됐는데 이건 어떻게 푸느냐. 요거 보면요. 지난번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이 I를 요 대입을 해주는 거죠. 요거 대입하면은 요로 식이 오죠.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 자리에 마이너스 Q도 대입하면 RQ 도 되고 더하기 요 괄호를 칩시다. 더하기 L하고 마이너스 I 도트인데 Q에 도트가 이미 있으니까 Q 더블 돛이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C분의 Q 더하기 V는 0이다.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V가 추가돼 가지고 상당히 복잡해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경우는요 간단한 테크닉이 있습니다. 뭐냐? Q 빼기 CV를 Q 틸대로 이렇게 나 새로운 어떤 함수로 우리가 찾으려는 Q 함수에다가 CV는 물론 상수입니다. CV를 뺀 요 값을 갖다가 Q 틸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Q 도트나 Q 틸대 도트나 똑같죠. CV가 상수니까. 더블 도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 대입해주면은 요 부분, 요 밑줄 친 요 부분이 사실은 마이너스 C분의 Q 틸대죠.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변합니다. Q 틸대 도트. Q 도트하고 Q 틸대 도트는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L, Q 더블 틸대도 마찬가지죠. 더블 도트나 틸대 더블 도트나 똑같습니다. 요 이제 틸대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C분의 Q 틸대하고 V는 이제 없어지죠.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식하고 똑같은데 다만 Q 대신에 지난번 식에서 Q 대신에 Q tilde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기 조건을 이제 바꿔주면 되죠. Q tilde T가 제로일 때는 Q tilde는 Q 빼기 10V니까 라지 Q 빼기 10V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 tilde dot는 Q dot하고 똑같으니까 T 이꼬르 제로일 때 이 값은 그냥 여전히 0이죠. 그래서 라지 Q 대신에 요거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 이 새로 풀 필요가 없죠. 이미 풀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Q 자리에 여기 이제 Q tilde를 이렇게 써주고 T를 써주면은 여기 Q 들어갈 자리에 Q 빼기 10V가 들어가는 거죠. Q 빼기 10V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요 Q tilde dot는 0이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Q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Q 그래프는 Q tilde하고 Q 관계는 요 식이 있죠. 요 식이 해가지고 Q tilde는 Q 빼기 10V니까 Q는 Q tilde 더하기 10V죠. 요걸 위로 쑥 올려주면 됩니다. 그래프를 다시 그릴까요? 이게 그대로 그립시다. 조금 Q를 조금 위로 올립시다. Q를 위로 올려가지고 그래프 그리면은 여기 이제 CV가 되죠. CV가 되고 참고로 Q는 Q tilde 더하기 CV니까 요 그래프를 그냥 10만큼 위로 슉 당겨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 CV에서 Q만큼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값은 뭐가 됩니까? Q tilde가 Q 빼기 10에서 출발했으니까 요 Q tilde에다가 Q 빼기 10의 대입해가 10의 대해주니까 Q가 되죠. Q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10의만큼 위로 쑥 올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이제 무한대로 가면은 참고로 Q에 T가 무한대로 가면은 Q 값은 뭐가 되냐? 10V가 됩니다. 여기서는 왜 됩니까? Q tilde는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건 0으로 됐죠. 하지만은 이제 차이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다시 회로를 보시면은 요 회로를 보시면은 말이죠. T가 0일 때 딱 스위치를 닫아주면은 요 이제 초기 조건에 상관없이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CV만큼 축적이 된다는 그냥 최종적으로는 이제 전류도 0이 되죠. 전류도 안 흐르고 근데 이제 요 V가 송두리째 축전기에 걸려가지고 CV만큼 축적이 된다는 아주 평범한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소개를 드리고 이제부터 교류 전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교류 전원. 자, 여태까지 우리가 다룬 배터리는 이제 이런 모양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V라 써가지고 이게 이제 직류 배터리죠. 직류 배터리. 특징은 요거를 A라 그러고 요거를 B라 그러면은 A의 전위하고 B의 전위를 빼주면은 즉 전위 차이가 라지 V만큼 나죠. 그래서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어가지고 긴 쪽의 전위가 짧은 쪽의 전위보다도 요 이제 요 V라고 딱 지정해 놓은 요 전위차만큼 요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게 특징이었죠. 여기 이제 교류 전원, 여기 이제 직류 전원이에요. 직류 배터리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떤 배터리를 쓰느냐, 이거는 배터리란 말 잘 안 씁니다만은 교류 전원이라 그러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림을 요렇게 그립니다. 요거 이제 교류 전원이에요. 교류 전원. 요거는 직류고요. 직류였죠. 교류 전원이에요. 배터리란 말 잘 안 쓰고 교류가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엡실론 이랬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A라 그러고 요 부분을 B라 그러면 요때는 이제 A, B 사이의 전위 차이 VA 빼기 VB가 바로 엡실론인데 이게 이제는 요 직류의 경우에는 고정이 돼 있죠. V 값이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V면 15V, 10V면 10V 딱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교류 전원에서는 요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렇게 사인 함수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요거 보통 이제 진폭이라 그러고 요 이제 배터리 전위 차이에 해당되죠. A, B의 차이니까. 그러고 요 안에 사인 안에 들어간 요거는 위상이라 그러는데 이 위상이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오메가 t가 변하니까 사실은요 사인 값이 우리 잘 알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이렇게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위 차이가 A하고 B 사이의 전위 차이가 이게 시간에 따라 이게 A가 높았다가 또 같아졌다가 이게 0이면 같아지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B 부분이 더 높아졌다가 그래서 전위의 차이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를 이렇게 진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지는 전원은 이제 앞으로 다릅니다. 이게 이제 도대체 왜 이런 게 갑자기 생기느냐?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발전기라는 거 공부한 적이 있죠. 발전기. 바로 페르데이 법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런 게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N극이고 요는 S극입니다. 그럼 N극하고 S극 영구 자석 사이에는 요 가운데 부분을 폭 파놨기 때문에 그의 균이라는 요런 자기장이 걸린단 말이죠. 자기장. B 필드가 걸린단 말이죠. 요 사이에다가 축은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요. 요런 어떤 직사각형 회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예, 축이죠. 이게 축이 이제 입체적인 그림입니다. 이 축 이렇게 여기 이제 축입니다. 축은 고정되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여기 돌 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요 직사각형 요 회로 요 직사각형 면적이 있죠. 면적을 A라 그러면은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속하는 기억나시죠? 요거는 뭐냐면은 요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장이죠. 자기장. 이 자기장 곱하기 면적하면 됩니다만은 A 곱하기 B인데 여기 이제 면적의 방향하고 여기 각도가 있단 말이죠. 여기 수직선 하나 이렇게 꺼주고 요 각도를 갖다가 오메가 t라 그러면 요 면적에 바라보는 요 벡터, 요 면적 벡터죠. 면적 벡터. 면적 벡터는 면적의 수직한 방향이고 자기장 방향하고 합치면 요 이제 여기 오메가 t만큼의 이 각도가 있죠. 이 오메가 t가 바로 뭐냐 하면 이게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는 각속도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요 면적이 지금 그림상으로는 순간이지만은 뱅뱅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AB에다 코사인 오메가 t를 해줘야 되겠죠. 오메가 t가 0일 때는 면적 곱하기 자기장 크기 하면은 바로 이게 자속이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A라는 면적 벡터하고 B라는 자기장 벡터의 도트 프로덕트에 해당됩니다. 근데 요 이제 면적의 방향하고 자기장 방향이 일치가 안 되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오메가 t만큼 변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 그때 요 이제 요 양단 요 두 개 요걸 하나를 A라 그러고 하나를 B라 그러면 양 끝점에 A, B 사이에 전이차 이 바로 유도 기전력이죠. 유도 기전력은 뭐냐 기억납니까? 바로 요 자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것이다. 요 마이너스 의미 뭐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지금 이제 크기만 보면 됩니다. 대입하면은 요 자속 요걸 대입을 합시다. AB는 상수니까 밖으로 나가고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캔슬되고 없어지고 오메가가 하나 더 나오죠. AB 오메가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래서 A하고 B 요 양단에 전위 차이가 요만큼 주어지는데 보시면은 요거는 상수죠.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여기 진폭이고 전위 차이 진폭이고 여기 위상인데 위상은 이제 오메가 t로 변하죠. 그래서 결국은 A, B 요거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연결해 가지고 물론 이 돌기 때문에 장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 장치에 대한 그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저는 생략했는데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고요. 어쨌거나 A, B 사이에 이제 요 생기는 전이차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회로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AB를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면은 그림으로 그리면 쭉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AB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여러 가지를 연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연결하는 거 위에 그리고 AB 부분 요 그리면은 여기 A고 B죠. 그 요 사이에 바로 이제 요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엡실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요거죠. 기전력이죠. 동사에 이제 AB 오메가 사인 오메가 T인데 전원을 갖다가 만약에 요 제가 그린 발전기를 한다면은 요 이제 요 부분이 바로 엡실론 제로에 해당되죠. 그래서 발전기 같은 요런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회로를 꾸미게 되면은 그때 등장하는 전원은 교류 전원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재밌는 게 A의 단위가 뭡니까? A는 면적이니까 미터 제곱이죠. 그다음 B의 단위는 자기장이니까 테슬라죠. 테슬라 T를 써주고요. 오메가의 단위는 뭡니까? 각속도니까 원 오버 세컨드죠. 그 요거 세 개를 곱하면은 테슬라 미터 제곱 오버 세컨드죠. 여기에 신기하게도 전위 차이 단위 볼트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확인합시다. 지금은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묘하게도 면적 곱하기 자기장에다가 오메가는 이제 원 오버 세컨드죠. 그 단위를 곱해주면은 바로 볼트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A, B 따로 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교류 전원의 진폭을 엡실론 제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상은 오메가 T. 그래서 엡실론 이꼬로 엡실론 제로 사인 오메가 T 이런 형식으로 주어지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 다루겠다. 그래서 이걸 이제 V 대신에 쓰는 거죠. 이렇게 주어진 V 대신에 요거 대신 이렇게 해가지고 엡실론 이거 그냥 E라고 부르면 됩니다. 엡실론이 아니고 E 그냥 E자인데 약간 좀 특이하죠. 하여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 V라는 표시는 직류일 때 사용하고요. 교류일 때는 이제 이렇게 E로 표현합니다. 교류. V는 상수였고, 요거는 시간 함수죠. 그리고 이 사인 함수, 시누소이달하게 이렇게 변하는 이제 그런 전원을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원을 갖다가 교류로 해가지고 한번 다뤄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교류 전에는 첫 번째 등장하는 건 이제 저항하고 연결했을 때, 저항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저항하고 이렇게 V 대신에 요거를 이제 연결한 거죠. 이렇게 여기 이제 엡실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 뭐 스위치 달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I라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이제 I가 어떻게 되느냐? R은 주어지고 엡실론도 주어졌다. 요거는 항상 E 제로에 사인 오메가 T 그냥 E라고 읽으면 됩니다. 엡실론이라고 자꾸 읽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E 제로 사인 오메가 T. 자, 이때 I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자, 이건 사실 회로 방정식 우리가 아니까 이런 경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앞에서 우리가 다룬 직류 회로에서 V 대신 엡실론 등장하는 그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회로 방정식의 V 자리에 여기 이제 E가 등장하는데 E는 불행하게도 이제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요령을 이제 교류 전원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소개하려는 거죠. 자, 보면 말이죠. 이 I가 이제 뭐냐 이런 질문에 회로 방정식을 찾으면 됩니다. 자, 회로 방정식은 요 그림에 지난번 했듯이 요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이제 사인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자, 요 부분을 요거를 가라 그러고요. 요 점을 나라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돌겠습니다. 자, 가에서 출발합니다. 가에서 나로 갈 때,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 때,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에 전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건 R이고 전류는 요렇게 흐른다 그랬죠. 그 IR만큼 전이 차가 있는데 가에서 나로 흘러 내려가니까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 RI만큼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밑으로 내려와서 나에서 가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참고로 기억납니까? 여기 E라고 썼는데 요거는 E 제로 사인 오메가 T로 주어져 있고 왼쪽이 오른쪽보다 높죠.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갈 때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서 다시 이건 이제 위쪽이고 위고요. 아래에서 나에서 가로 가는 거죠. 아래 가면은 이때는 플러스가 됩니다. 엡실론만큼 E만큼. 그래서 회로 방정식이 마이너스 RI 플러스 E는 0이다. 이게 이제 회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요런 어떤 회로에 요렇게 되죠. 그죠? 요렇게 V 요렇게 주어지고 R 항상 왼쪽을 높게 이제 이렇게 요 V 자리에 그냥 요거를 E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I는 뭐냐? 요 회로 방식은 요 그림은 참고로 직류일 때인데 뭐 요거 참고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I는 R분의 F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R분의 E 제로의 사인 오메가 T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근데 보다시피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이제 사인 오메가 T가 양수가 됐다가 음수가 됐다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진폭은 R분의 E 제로고 위상은 오메가 T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폭은 R분의 엡실론 제로고 위상은 요거는 교류 전원의 위상과 똑같아. 다시 말하면 오메가 T다.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억하면 되느냐? 저항의 경우에 그래서 딱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기억상 자 R이라는 저항에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흐르는 전류 요때 요거를 갖다가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면은 자 전류가 주어졌는데 그렇죠. 요때 A하고 B 사이에 이게 VA 빼기 VB가 에필론 제로이면 사인 오메가 T이면 자꾸 제가 엡실론 제로라고 부르는데 E 제로 사인 오메가 T이면 이게 주어진 거예요. 이 바로 이제 이 원래 그림이죠. 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I는 말이죠. 진폭 사인 위상인데 진폭은 R분의 엡실론 제로. 자, 요건 주어진 거죠. 엡실론 제로고 위상은 요 주어진 요 저 양단의 전이차의 위상하고 똑같아.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답이죠. 말하자면 답이고 그다음 주어진 조건은 엡실론은 뭐냐? E는 엡실론 E 제로 사인 오메가 T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합니다. 항상. 전이차에 걸리는 저항에 걸리는 전이차하고 저항을 통과하는 전류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요게 아시겠죠? 조금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그런데 저항의 경우에는 요 AB 사이의 전이차를 알면은 전류를 알고 전류를 알면은 전이차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저항이 있고요. 자, 이때 흐르는 전류가 I
이꼬르 자 전류 I 이꼬르 진폭은 I 제로고 위상은 오메가 T이다. 이게 주어졌다 가정합시다. 이면 VA 빼기 VB는 뭐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오히려 질문이에요. 자, 이건 뭐 하면 되느냐? 요 두 개를 바꿔 생각하면 되죠. 요때 답은 이겁니다. 예, 답은 질문은 요거고요. 답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요걸 뭐 그냥 E라고 쓸까요? 뭐 E라고 써도 되고 ER이라고 써도 되고 있죠. ER은 뭐냐? 요거는 자, 보면 알지만은 요 두 개 관계식이었어요. 딱 보시면 진폭을 비교해 보면은 전류의 진폭은 전이차의 진폭에다가 R 곱한 거죠. 여기 바로 I0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I0는 R분의 엡실론 제로에 R 곱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R 곱하기 I0다. 그 다음 위상은 사인. 위상은 두 개 똑같아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오메가 T.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R을 나눠주고 곱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주어지고 전이차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전이차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다가 R을 곱하면 된다. R은 바로 그 전류 저항값이죠. 그다음 위상은 똑같아. 이래주면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질문 프라임. 이제는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R인데 이걸 A라고 그러고 B라고 회로의 일부입니다. B인데 자, A에서 B로 흐르는 전류가 예를 들어 I0에 사인 오메가 T 더하기 세타였다. 이렇게 주어졌다. 이게 주어짐. 그러면 VA 빼기 VB는 얼마냐? 이래 물었단 말이죠. 이러면 이것도 이제 교류 문제이기 때문에 교류 문제입니다. 전류가 벌써 이렇게 시누조이단하게 주어지니까 교류 문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만 요거에 진폭이 있고 위상이 있는데 진폭 자리에는 위상은 전이차의 위상은 전이차의 진폭은 전류의 진폭에다가 저항 곱하면 된다. 그래서 I0 R 곱해주면 됩니다. 위상은 똑같아 이거죠. 오메가 T 더하기 세타. 위상 똑같아야죠. 여기에 이제 주어진 거죠. 그럼 이게 답이죠. 이게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질문은 VA 빼기 VB가 뭐냐 하는 게 이제 질문이고 이건 주어진 거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습니다. R 저항의 경우 전류 진폭은 전이차 진폭을 R로 나눠주면 되고 반대로 전이차 진폭은 전류 진폭에 R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 위상은 전이차 위상과 똑같아. 요거 여기 요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축전기하고 솔레노이드 경우를 다루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